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소노무라 토모이코는 자동문 안으로 들어섰다. 무심결에 머리에 손을 댈 뻔했다. 가발이 삐뚤어질까봐 신경이 쓰인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기리하라 료지에게 단단히 주의를 듣고 왔다. 안경도 마찬가지였다. 필요 이상 만지작거리면 변장 도구라는 게 들통날 수 있다고 했다. 상쿄 은행 다마스쿠리 출장소에는 현금 인출기가 2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중 한 대는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이었다.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자다. 인출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지 조작이 몹시 굼떴다. 때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폼이 설명해 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뚱뚱한 중년 여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지는 않을까 싶어 토모이코는 조마조마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계획은 일단 중지해야 한다. 다른 손님이 없었으므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서성거릴 수도 없었다. 어떻게 할까 포기하고 걸음을 되돌려야 하나? 그러나 한시라도 빨리 실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도 적지 않았다. 그는 비어있는 기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중년 여자가 빨리 사라져 주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작 패널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토모이코는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손가락 끝에 카드가 만져졌다. 그것을 집어 꺼내려고 했을 때였다. 옆에 선 여자가 느닷없이 말을 걸었다. 입금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네요. 토모이코는 카드를 얼른 가방 안에 도로 넣었다. 그리고 여자 쪽은 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손만 살짝 흔들었다. 몰라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여자는 토모이코가 대답을 안 하는데도 계속 집요하게 물어댔다. 토모이코도 계속 손을 흔들었다.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때였다. 아니 뭘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입구 쪽에서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년 여자의 동행인 듯 했다. 서둘러 이러다 늦겠어. 그거 참 이상하네. 잘 안 돼. 너는 해본 적 있어? 그거? 못하지. 난 그런 기계 아예 안 만져. 나도 못하겠어. 그럼 다음에 다시 와서 창구에서 넣지 그래. 급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우리 집에 드나드는 은행원이 기계 쪽이 훨씬 편리하다고 했거든. 그래서 카드도 만들었고. 중년 여자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섰다. 그건 말이지 손님에게 편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은행이 사람을 덜 써도 된다는 얘기야. 정말 그런가 봐. 내 참 기가 막혀서. 뭐가 앞으로는 카드 시대라는 건지. 중년 여자는 투덜거리면서 은행을 나갔다. 토모이코는 살짝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가방에 손을 넣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핸드백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제품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 자신의 모습이 요즘 여성으로서 이상하지는 않는지 그 점이 줄곧 신경 쓰였다. 기리하라 료지는 더 이상 여자도 당당하게 걸어 다녀 라고 했지만 말이다. 그는 천천히 카드를 꺼냈다. 크기나 형태는 상쿄은행의 현금 카드와 똑같지만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고 자기 테이프만 달랑 붙어 있는 카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방범 카메라에 손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토모이코는 키보드를 훑어본 후 현금 인출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카드를 삽입구에 넣으세요 라고 쓰인 가로로 긴 램프가 깜빡거렸다. 그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손에 쥔 하얀 카드를 재빨리 카드 삽입구에 밀어넣었다. 기계는 아무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카드를 스르륵 빨아들였다. 이어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표시가 떴다. 지금이 고비로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키보드의 숫자 버튼에서 4126을 차례로 눌렀다. 그리고 확인 버튼. 잠시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다. 그 순간이 몹시 길게 느껴졌다. 기계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곧장 자리를 떠야 한다.
그런데도 기계는 전혀 의심하는 기색 없이 인출할 금액을 물었다. 도모이코는 펄쩍 뛰어오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2, 0, 만, N이라는 버튼을 차례로 눌렀다. 몇 초 후 그는 만엔짜리 지폐 20장과 명세서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하얀 카드를 회수한 후 서둘러 은행을 빠져나왔다.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주름 치마가 다리에 휘감겨 걷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부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걸었다. 은행 앞 도로는 버스가 다니고 교통량이 많지만 보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화장을 해서 어색한 얼굴이 풀이라도 바른 것처럼 뻣뻣했다. 20m쯤 떨어진 길에 승합차가 서 있었다. 도모이코가 다가가자 안쪽에서 조수석 문이 열렸다. 도모이코는 잠시 주변을 살핀 뒤 치맛자락을 살짝 들면서 올라탔다. 기리하라 류진은 읽고 있던 만화 잡지를 덮었다. 그 잡지는 도모이코가 산 것이다. 거기에 연재되고 있는 시끌별 녀석들이라는 만화가 등장하는 라모짱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시동을 걸면서 기리하라 류지가 물었다. 여기. 도모이코는 20만엔이 든 봉투를 들어 보였다. 기리하라 류지는 봉투를 힐끔 보고 나서 기어를 저단에 넣고 차를 출발시켰다. 표정이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우리의 수수께끼 풀이가 잘못되지는 않았나 보군. 시선을 앞으로 향한 채 기리하라가 말했다. 말투 역시 들뜬 기색이 없다. 하기야 자신은 있었지만 돈이 나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리더라. 도모이코가 무릎 안쪽을 긁적거리며 말했다. 스타킹을 신은 다리가 몹시 가려웠다. 방범 카메라는 조심했겠지? 걱정 마. 절대 얼굴을 들지 않았으니까. 다만 뭐? 기리하라가 곁눈으로 도모이코를 보았다. 이상한 아줌마가 있어서 조금 위험했어. 이상한 아줌마? 응. 도모이코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 있었던 일을 그에게 얘기했다. 기리하라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흐려졌다. 다음 순간 그는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길가에 차를 세웠다. 야, 애초에 주의를 줬잖아.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일이 있으면 바로 철수하라고. 물론 그랬지만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도모이코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그러자 기리하라가 도모이코의 옷깃을 움켜잡았다. 여자용 블라우스의 옷깃이었다.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마. 나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란 말이야. 너 하나만 잡혀 들어가면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는 눈을 부라렸다.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어. 도모이코가 컥컥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도 내지 않았고. 정말이야. 그러니까 내 정체를 절대 알 수 없다니까. 기리하라는 혀를 차며 도모이코의 옷깃을 놓아주었다. 너 바보야? 뭐라고?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그런 꼴을 하라고 했겠어? 그야 변장이잖아. 그래, 그런데 누구의 눈을 속이기 위한 변장이냔 말이야. 은행과 경찰의 눈이잖아. 위조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걸 알면 그들은 맨 먼저 방범 카메라를 조사하겠지. 그리고 지금 네 모습이 찍힌 걸 보고서 열이면 열 여자라고 생각할 거야. 남자치고는 선이 가는 편이고 학교에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예쁘니까. 그러니까 카메라에는 그 말 많은 아줌마도 찍혔을 거 아니야. 경찰은 그 중년 여자를 찾으려 들겠지. 그 여자를 찾아내는 건 간단해. 옆에 있는 기계를 만지작거렸으니까 그 기계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그리고 찾아내면 그 여자에게 묻겠지. 그때 옆에 있던 여자에 대해 뭔가 기억나는 게 없느냐고. 그 아줌마가 그 사람은 여장 남자였다고 하면 어쩔 거야. 애써 변장한 게 다 물거품 되는 거잖아. 그건 진짜로 걱정하지 마. 그 아줌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지? 여자란 쓸데없이 다른 사람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어쩌면 네가 들고 있던 핸드백의 상표까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설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설사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그건 운이 좋아서일 뿐이야. 이런 일을 하는 이상 그런 행운을 기대해서는 안 돼.
이건 내가 예전에 옷가게에서 물건을 슬쩍 하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알았어, 미안해. 도모이코는 고개를 숙였다. 기리아라는 길게 숨을 뱉고서 다시 기어를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도모이코가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 아줌마는 정말로 걱정할 필요 없어. 자기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너의 직감이 옳다 해도 변장한 의미가 없어진 건 확실해. 그건 또 왜? 아무 소리도 안 했다며 일절. 응, 그게 왜?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기리아라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경찰은 판단할 거야. 그 결과 여장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의견이 나올 거고 그 시점에서 변장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도모이코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시 그때 곧장 돌아 나왔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기리하라의 말이 100번 옳았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에 화가 났다. 미안해. 도모이코는 기리하라의 옆 얼굴을 향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런 얘기는 2번 다시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기리아라가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도모이코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좁은 틈을 불편한 자세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짐칸에 놓아둔 종이봉투 안에서 자신의 옷을 꺼내 차의 흔들림을 견디며 갈아입기 시작했다. 팬티 스타킹을 벗을 때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큰 사이즈의 여자 옷과 구두, 핸드백, 가발, 안경, 화장품 등 변장에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기리아라가 조달했다.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는지는 절대 알려주려 하지 않았다. 도모이코도 묻지 않았다. 기리하라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범접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많다는 것을 도모이코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옷을 다 갈아입고 화장을 지웠을 무렵 승합차가 지하철역 근처에 멈췄다. 도모이코는 내릴 준비를 했다. 저녁 때 사무실에 들러. 기리아라가 말했다. 그래, 알고 있어. 그럴게. 도모이코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승합차가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 벽에 기동전사 건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보러 가야 하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